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3.1절 국민대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이 청계광장에 역대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나왔어요. 탄핵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어마어마한 인파가 나와서 대한민국 살리자, 이번에는 꼭 정권 교체하자, 이런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냈는데요. 그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단일화가 됐습니다. 이 단일화가요, 괜히 된 게 아니에요. 광화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서 대한민국 살리자, 정신 차리자, 이 목소리가 안철수 후보에게 전해져서 그야말로 윤석열 후보에게 달려간 거죠. 예. 결국은 광화문 3.1절 대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걸 이끈 분이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의 선지자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간첩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요, 전광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너무너무 큰 일을 하셨고 진짜 선지자가 맞습니다. 예, 한 발 앞서서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큰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감옥 갔다 온 후로 예. 또 주위에 이제 또 나를 또 이 씹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하니까 사탄들이죠. 예. 정강훈 끝났다. 이제 뭐 정강훈은 할 일 다 끝났다. 이런 말들을 몇 명이 해요. 또 나를 또 이제 공격하려고. 그래서 진짜 나는 역사에 할 일이 끝났는가 해서, 그러나 이제 선거는 다가오고, 예. 반드시 내가 정권 교체할 때까지는 내가 좀 필요한데, 뭐 정강훈 끝났다. 끝났는지. 그래서 제가 지방을 2바퀴를 돌았어요. 예. 부산, 대구, 뭐 대전, 광주, 전주에서 2바퀴를 돌았는데, 돌아보니까 벌써 감이 오더라고요. 예. 오히려 광화문 운동이 더 확대됐더라고요. 그 증거로 그냥 뭐 저만 보면 다 울어. 예. 목사님께서 네. 씨앗을 뿌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 광화문의 불씨가 죽은 게 아니라 더 확대됐다 하는 것을 제가 감을 잡고, 그래도 하도 사람들이 뭐 오랜만에 집회하는 거래요. 코로나 때문에 이 문재인이가 집회를 못하도록 막아서, 그래서 어떻게 되려나 했는데 3월 1일 보니까 그대로 불씨가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더 네. 크게. 더 크게. 예, 불이 붙었습니다. 아주 네. 뜨끈뜨끈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확신을 딱 얻고 돌아오는 내일 모레 토요일 날. 토요일. 네. 그때는 오늘 같이 이제 윤석열하고 안철수가 단일화를 못하기 때문에 니들이 못하면 우리가 유권자 단일화한다. 예. 유권자 단일화를 내가 선포를 했습니다. 예. 토요일 날. 그렇죠.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좀 겁먹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단일화가 딱 이거. 그렇게 보세요? 그럼요. 다른 이유가 없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민심, 여론, 이걸 본 거죠. 네. 그걸 움직인 분이 바로 윤석열 후보와 전광훈 목사님이시죠. 예. 그래서 내일 모레 하는 그 토요일 날 12시부터 이제 국민대회를 이제 하는데, 이 청계광장은 아무리 장소가 좋아도 예. 너무 좁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좁죠. 막 다 못 들어와서 뭐 상징성도 떨어지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순신 장군 예. 그 동상 밑에다가 거기다가 연단을 설치하고 저 서울역까지 그냥 남대문까지 쫙 뻗어서 해서 제대로 한번 이 국민대회를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정권이 교체돼서 윤석열이가 대통령 뭐 다 된 거와 마찬가지지만은 됐다 해도 예.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몇 프로 차이가 일 것 같습니까? 저는 8%. 8%. 예. 그럼 뭐 거의 10% 가까운 되네요. 뭐 저도 뭐 10% 정도는 되지 않겠나. 예, 예. 투표 표 차이는 내 생각에는 최소한 500만 표 500만 표. 예, 이상으로 되지 않겠나 하면은, 그러나 또 여기에 취해가지고 있다가 보면 반드시 저쪽에서 촛불시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가 또 확인도 다 했고,
그 민노총, 정교조, 또 좌파 시민단체, 이 3개 단체가 북한의 지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 지령을 받아서, 틀림없이 이제 촛불 시위가 나올 텐데, 이번에 나오는 촛불 시위는 그동안 5년 전에 했던 촛불 시위가 아니고, 건국 후에 일어났던 그 무장 폭동, 영천 폭동, 대구 폭동, 구미 폭동, 대전 폭동, 제주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예. 또 근래 일어났던 그 광주 사태. 예. 근데 광주 사태를 놓고 북한이 개입을 했나 안 했나를 가지고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 주사파 정부는 오히려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죠. 그런 법을 만들었잖아요. 5.18 특별법. 아니 지구촌에 어떻게 그런 법이 다 있냔 말이에요. 위헌입니다, 완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싹 청소해야 되고, 뭐가 겁났으면, 뭐가 퉁길 게 그렇게 많았으면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도록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런 법을 만드냐 이거죠. 참 그렇죠. 부끄럽지도 않냐는 거죠. 그만큼 저들은 이게 쫄리는 게 많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광주 사태를 놓고 저도 신경을 많이 썼죠. 제가 이제 청교도 영성훈련 하면서 목회자 집회 30년 하면서 목사님들 중에는 북한이 개입을 했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청교도 목회자 집회 안에 광주 사태 분석 팀을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더니 거기다 이제 또 재정도 내가 지원하고 했더니 그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저 두만강 또 압록강 거기 연길에 가서 탈북자 오는 사람들을 심양의 아파트에 이제 가둬놓고 예. 거기서 이제 돈도 주고 또 교육도 하고 하면서 한국으로 안 데려오고 그들에게 다시 북한으로 들어보내서 예. 북한의 그 광주 사태에 대한 정보를 한번 찍어오든지 가져와라. 뭐 거기서 이제 왕창 가져와서 보니까 틀림없이 이게 저 영화도 그렇고 군대에서 보여주는 영화도 그렇고 광주 사태는 북한이 개입한 걸로 돼 있지만, 그래도 뭐 광주 사태 말도 못하는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가 저한테 확실히 이게 증거가 나타났어요. 뭐냐면 올해 92세신데 고정간첩입니다. 예. 전향한 고정간첩. 예. 전향한 고정간첩. 그분이 전라북도 임실에서 이제 태어나서 우리나라 해방되기 전에 같은 동네에 있는 그 와세다 대학, 일본 예. 와세다 대학 형을 통하여 이게 이제 박헌영 남로당으로 이제 입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연락병으로 남로당의 연락병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해방이 됐죠. 예. 해방되니까 이제 박헌영 거기서 1등을 하다가 6.25가 일어났는데 6.25 일어났는데 북한의 인민군이 오더니 자기들 남로당 젊은 애들한테는 완장을 채워줬어. 완장 왕이지 뭐. 예. 왕인데 완장을 딱 차고 동네에 있는 자기 동네 어르신들 지주 있죠. 지주를 예. 죽이라는 거야. 그 대나무로 찔러 죽였어. 와, 자기 동네 자기가 어른을. 진짜. 네. 예. 왜냐 완장 찼으니까. 그런데 이제 2달 만에 낙동강 갔다가 쫓겨왔잖아요. 예. 오는데 퇴각을 하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저 인민군을 따라 올라가라. 너 여기 있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동네 어른들 죽였으니까. 그래서 태백산맥을 따라서 이제 금강산을 지나서 북한군하고 합류해가지고 북한을 가서 결혼도 하고 24년을 살다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냐, 우체국장? 지방에 우체국장 정도 자리를 예. 이제 했는데, 하루는 자녀들하고 인사도 안 시키고 부인하고 인사 안 시키고 특수학교의 요원으로 선발됐으니까 해서 그게 간첩학교인 거예요. 아. 들어가서 4년을 교육받아요. 4년을. 4년. 가족과 그냥 딱 잘라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4년 교육받은 뒤에 남한에 침투하기 전에 가족을 한번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 가서 공작 임무를 완수하면 다시 이제 장관급을 주겠다, 북한에. 이렇게 할 때에 그날 저녁에 파티를 해주고 막 기가 막히게 이제 해주고 난 뒤에 그 홍명희 부수장,
이 남한에서 올라간 그 부사장 예. 홍명이라고 있는데 홍명이가 이제 자기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임무를 부여하는데 너는 남한에 침투하여 자 그때가 70년대인데 뭐라고 말하냐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와. 이게 임무야. 이 사람 간첩 임무야 이제. 그 대신에 남한에 가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쫙 가르쳤어요. 4년 예. 동안 했는데 제 1번이 뭐냐 엄마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엄마를. 또 정보가 새일까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밤중에 이제 그 월미도로 딱 이제 그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여인숙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딱 한국에 도착하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렇겠죠. 미치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같은 조의 간첩을 따돌리고 엄마를 보러 갔어. 전라북도 임실에 갔더니 자기 옛날에 집에 보니까 불이 꺼졌어. 그래서 작은 아버지 집을 갔더니 불이 켜졌는데 거기서 엄마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제. 작은 아버지 집에서. 그래서 뭐 어쩌고 저러는데 밖에서 엄마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그냥 뭐 그래도 그날은 참고 다시 돌아왔고 몇 번 밤에 가서 엄마 소리만 귀에 듣고 다시 돌아오다가 결국은 무너진 거야. 그래서 전향을 했는데 전향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광주 사태가 일어나기 이틀 전에 남한에 파송된 고정간첩을 다 모이라 그러더라는 거야. 모이라 그래가지고 전주에서 모였대요. 모였는데 광주 사태를 설명을 하더라는 거야. 간첩들은 당연히 그걸 아주 예의주시해서 받겠죠. 그렇죠. 가장 남한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적화에 들어가기 좋은 상황이었으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광주 사태를 북한이 안 했다는 사람들은 이거는 자기가 간첩으로 증인인데 이런 것을 기가 막히다는 거죠.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그분이. 야. 그래서 그분의 그 생활비를 사실은 제가 됩니다. 제가. 아유, 정말. 너무 이제 감사해서. 목사님 아니면 진짜 애국자들은 다 그냥 굶어 죽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살아 계시는데 그분의 증언도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내려온 김국성 씨. 예. 언제 한번 이 신의 한수에서도 예. 김국성 인사를 데리다가 나눴습니다. 했어요? 아니, 나는 인사는 안 했고. 그래요? 한번 네, 모시겠습니다. 들을 얘기 많아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로만 국정원이지. 그렇죠. 국정원 간부인데 최고위직이었어요. 최고위직. 예. 남한의 간첩을 파송하는 대장이란 말이야. 네. 대장인데 장성택 계열에 속해가지고 이제 처형당할 것 같아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그분이 지금 완전히 이제 우리 일을 돕고 있고 예. 그분도 저를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해서 그분 얘기를 뭐 소상한까지 다 물어보니까 이거는요 뭐 신영복을 북한은 어떻게 하냐 이건 뭐 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상상도 못한 얘기를 다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김대중의 정체에 대해서 신영복 그 다음에 또 광주 사태. 네. 근데 그거보다가 이제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그동안의 뭐 촛불 시위, 예. 그 다음에 무슨 뭐 세월호 사건, 그다음 미순이 효순이 이 사람이 다 했다는 거야 북한에서. 야. 그렇죠. 거기에 상당히 불순 세력이 왔을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최고위직 북한의 최고위직 간첩을 난파하는 최고위직이었으면은 그런 공작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해방 후에 북한의 서열 10위권 안에 있는 간첩이 한 번도 남한에서 손을 뗀 적이 없대요. 항상 여기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성시백 그건 북한의 2인자였었고 근래에는 이제 이선실 여자 제일교포로 그 북한의 10위권 안에 있는데 그런 재밌는 얘기가 많고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청와대 간첩 자기가 파송한 직파 간첩이 청와대에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한국에 온 지가 5년 됐는데 국정원에서 지금 국정원이 완전히 절로 좌파로 넘어갔잖아요. 그분을 갖다 입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막고 있고. 네, 말 못하게. 그리고 박지원이가 오고 나서 이 사람이 국정원에서 그래도 5년 동안 월급은 타고 그래도 대북 업무를 도움이 했는데 박지원을 잘라버렸어. 이 사람은 먹고 살 길도 없어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제 내 이 진실은 얘기했다 해서
언론한테도 얘기하고 청와대 간첩이 있다고. 청와대 간첩 있죠. 내가 파송한 간첩인데 해도 안 들어주니까 열받아가지고 영국을 가서 BBC에서 까발려. 인터뷰에서 위를 해서. 그 논란이 크게 됐죠. 그래서 전 세계 이제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이제 지방 집회하면서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지금도 청와대 간첩이냐는 거 있다는 거지. 예. 지금도.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국정원에서 뭐 자기가 대응도 못하지 않습니까? 대응도 못해, 대응도. 예. 자, 세상이 이렇게 됐다면 이미 쟤들은 확신하는 게 뭐냐. 정권? 뭐 윤석열 가져가려면 가져가봤자 필요 없어. 우리는 다시 들러엎을 거야. 해서 민주노총에서 작년 1년 동안 예행 연습하는데 과거에는 민주노총이 이제 일을 할 때에 주로 이제 그 노동 조건, 그 다음 뭐 임금, 뭐 이런 걸 가지고 데모했잖아요. 예. 근데 작년에 그때부터는 주제가 달라졌어요. 체제 대전환입니다. 이게 참 사람. 무서운 얘기죠. 체제를 대전환하다. 대한민국처럼 좋은 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환한다는 게 기가 막히죠. 어디로 가려고 하는 네. 거예요? 적화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체제 대전환으로 예행 연습을 민노총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식 끝나고 5월 중순에서 6월 초까지 이제 시도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촛불 시위가 아닙니다. 무장 폭동입니다. 이번에는 광주 사태 이상에서 엎으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청와대가 그걸 막을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 MB 때 보셨죠? 명박산성 쌓고 그 예. 청와대는 이 좌파들 난동의 우파는 못 막습니다. 못 막죠. 예. 그래서 어제 내가 국민의힘 정당의 총책임자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거는 이건 뻔하다. 이거는 사실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 것은요, 벌써 2년 전에 결정났어요. 뭐냐. 우리가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그렇죠. 그때 우리가 윤석열을 띄웠잖아요. 그럼요. 그때. 연설문 딱 영상 띄우고. 띄우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운동장을 우리 쪽으로 확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밑에 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때 좌파에서 우파로 확 기울어졌거든요. 예. 그 후로부터는 그때 난 이미 선포했죠. 자, 다음에 대통령 선거 2년 전이죠. 선거 신경 쓸 거 없다. 이명박과 그 정동영 그 정도 선거가 될 것이다. 500만 표 차이는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가봐야지. 두고 볼 필요 없어.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했는데 결국은 오늘 단일화한 것으로 인해서 제 말이 맞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그또 되는데. 청계광장 집회가 네. 큰 공헌을 한 거죠. 단일화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과연 유지할 수 있겠느냐. 왜? 원체 쟤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안보, 언론 완전 주사파가 장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이것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할 때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의 사인을 줄 의미에서 첫째는 민노총 정교조한테 까불지 마 니들 또 촛불시 나올 필요 없어 나오면 한 방에 죽어 이거 그 다음에 윤석열한테도 안심을 시키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국민 밑바닥의 모든 판은 그렇죠. 우리가 잡고 간다 국민들에게도 또 희망을 주고 이제는 정권이 확실히 정권만 찾아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지키는 세력이 이제는 주류 세력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하려고 하는 자유통일. 이게 자유통일이요. 이게 보면 이 전문가도 그렇고 정치가들도 통일에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이. 통일 신경 안 쓰니까 우리가 광화문에서 이번에 통일 세력을 만들어내서 반드시 자유통일한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는 후보 단일화는 유권자 단일화 집회는 이제 끝났죠. 그래도 이제 국민이 하나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요. 그래서 국민 단일, 국민을 하나가 되자 하는 이 집회를 한번 대대적으로 해서
국가가 다시 한번 돌아가기로 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성장을 회복해서 예.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세계 G2의 나라가 그럼요. 되는 기반을 이번 토요일 날 만들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 단일화와 관련해서 전광훈 목사님이 사재를 20억을 털어서 호텔에서 5번, 예, 광화문 광장에서 또 이번에 광화문 광장에서 큰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성원이 있어야 되고 힘을 좀 몰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 기껏 해봐야 많이 모으면 1000명인데 수십만 명 모은다는 게 지방에서 버스, 예, 그리고 시민들에게 홍보, 신문 광고까지 포함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목사님이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살리고 있는 그 중심에 정광훈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몸만 나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시 광화문 광장으로 네. 예, 태극기 집회했던 생각 나시죠? 그대로 다 모이시면 됩니다. 네. 특별히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함께 그 2, 3년 전에 강화문에 와서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 그리고 서명한 사람 있잖아요. 예. 그게 1150만 명이거든. 예,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권을 우리가 다시 찾는 것은 확실한데 그것으로 안심하면 안 되고 또 저쪽에서 촛불 시위하고 무장폭동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 조치로 이번 토요일 날 다 1150만 명은 다 와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은 꼭 오시고 그 다음에 1200만 기독교인들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를. 네. 예.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가 없는데 자기 신앙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들은 전체가 다 나와야 됩니다. 하루만 수고하면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루 귀찮다고 안 오시면 이제 계속 힘들어, 살기가 계속 힘들어요. 자녀들이 힘들어요. 그렇죠. 자녀도 예, 힘들고. 자녀들이 족화된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군번 가진 사람, 그와 네. 함께 사는 가족들 2천만 명. 이 3개 단체는 이번 토요일 날 꼭 참석해서 우리가 북한에 생각했다고 치고 태어났다고 치고 북한은 태어나면 1년에 평양 광장에 수도 없이 동원되잖아요. 그럼요. 무슨 먼 날 뭐 태양절 먼 절 그잖아요. 오줌도 못 넣고 말이죠. 그렇죠. 예, 기저귀 차고 기저귀 모여야 차고. 되는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에 주는 혜택, 자유, 이 마음대로 사는 자유, 이것에 대한 우리가 최소한의 정성을 이번 토요일 날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참여해서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한데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모임입니다. 왜냐? 좌파들에게 아까 목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정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네? 그걸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또 민노총이 딱 보고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촛불 세력들이 그걸 보고 야 이거 함부로 하면 큰일 나겠구나. 네. 그런 우리의 의지 이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네. 예. 북한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북한한테도 보여줘. 대한민국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네. 1000만 여러분들 이번 주 네. 토요일 12시 네. 광화문으로 모두 모이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막 무너지고 말이죠. 맨날 막 그냥 용역들이 동원되고 그런 상황인데 정광훈 목사님 그런 상황에서도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요. 그 마음을 봐서라도 여러분들 나오시고 성원해 주실 분들은 강력한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꼭 광화문으로 나와 주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몸이 못 오면 지갑이라도 열어주시고 예,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 여러분들 주말에 한 번씩 꼭 가서 예배 보십시오. 예, 진짜 성지입니다. 성지. 예, 성지라고 생각하시고 정광훈 목사님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